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중국 위안화와 우리나라 원화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유튜브 공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그렇고 공영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중국 위안화와 우리 원화가 관련 그래프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도 하락하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 원화 가치도 상승하는 것처럼 그 설명이나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면, 첫째, 중국은 아직까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그런데 그 원화와 위안화가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가 우선 그 설득력이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유변동환율 제도가 정착됐는데, 그 과도기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의 그 환율 제도가, 그러니까 통화바스켓 제도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국가를 그 가중치를 부과합니다. 국가별로, 통화별로. 그래가지고 이제 위안화 가치를 결정하는 시스템이죠. 한국도 그 시장 환율에 맡기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정했어요. 근데 중국이 그 우리나라 가중치가 세계에서 몇 번째나 하면요, 무역 규모별로 정하다 보니까 그 유로화가 제일 가중치가 높고, 그 다음에 달러 가중치가 높고, 원화 가중치가 세 번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가 바뀌면 가중치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통화 바스켓 제도 때문에. 또 달러와 유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잖아요. 우리 원화도 좀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통화 바스켓 제도 성격상 원화가 그 위안화 가치의 상관관계가 높은 게 아니라 위안화가 거꾸로 우리는 원화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통화 바스켓 제도 성격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대부분이. 왜 이 얘기를 지금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요 근래 중국 외환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 물가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지금 뭐 중국 경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진위 개수가 60%가 넘는단 말입니다. 0.6이 넘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60% 해상의 그 국민들은. 근데 물가까지 또 한 5%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더 힘들죠. 그 문제 때문에 물가라도 잡아보겠다고 중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하는 거예요. 그 과거대로 하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위안화 가치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미국이 물가 5% 오른 거와 중국이 5% 오른 거는 체감이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은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5%를 그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국민들은 그 소득 수준이 1인당 미국의 4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안화가 마치 하락했으니까 우리도 과거처럼 하락할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위안화 가치가 강세니까 우리도 원화도 강세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안 맞다라는 거죠. 중국의 외환 제도가 자유 변동환율 제도 아니고 통화 바스켓 제도로 운영하는데, 그것도 인위적으로 조절로 하니까 트럼프 정부 시절에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 환율이나 우리나라 환율 아니면 전체 환율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도 인민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화가 그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은 안 맞다라는 거죠.
오히려 굳이 얘기를 한다 하면 중국 위안화가 원화같이 연동된다는 말이 맞고, 과거에도 그 통화 바스켓에서 우리 원화가 세 번째로 높기 때문에, 또 달러 가치와 유로 원화는 그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굳이 이제 중국이 그 환율을 시장 기능에 맡긴다고 하면, 한국처럼, 그럴 때는 그 말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좋으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 경제도 좋거든요. 그럼 중국 위안화 가치 상승 요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국가들의,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도 높고, 또 그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홍콩, 뭐 기타 말레이시아 등의 수출도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중국 위안화도 시장 기능에 맡겨졌을 때는, 그러면 이유가 중국 경제가 잘 되니까, 우리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으니까 우리 경제도 잘 되면서 달러 공급이 증가한다. 실물 쪽에서도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고, 그죠? 그럴 때는 말이 맞지만은, 지금 외환 시장에서 뭐 공영방송이나 유튜브 공간에서 패널로 활동하시는 분, 아니면 그 환율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는 현실과 정반대다. 만약에 그렇게 인식을 하면 여러분이 한차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오늘 얘기를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위안화와 우리 원화가 상관관계가 높다. 즉 중국 위안화가 먼저 변하고 한국이 따라 변한다고 생각하고 외환시장에 뛰어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중국 위안화는 아직도 그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 다음에 통화 바스켓 속에 한국 원화가 세 번째로 높기 때문에 결국 한국 원화 가치가 먼저 변하고 위안화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위안화가 원화 가치에 연동된다는 표현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굳이 이제 위안화가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중국 경제가 좋을 때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높기 때문에, 또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수출이 높기 때문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실물과 금융시장 양 측면에서 달러 강세 요인이 아닌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외환시장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정시와 관련된 얘기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